제가 윤석열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저는 검증을 해야겠죠. 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했던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또다시 한번 이렇게 들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윤석열이 수사정보 관실을 사적 이용했다. 지금 요거 갖고 추미애라든지 전에 여권들이 탈탈탈탈 털면서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찰의 조직을 사유화했다. 지금 요걸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런 정보력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지금 집중이 안 된 거야. 왜냐면 저들도 본질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일단 까기가 바쁘니까 막 나오는 거죠. 의견이 통일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공격했던 것이 지금 이게 첫 번째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이 처음 공격했던 의도죠. 처음 공격했던 의도가 무엇이냐? 윤석열이 여기에 여권을 의도적으로 청부 고발을 해서 수사받게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윤석열이 선거 개입한 것이다.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지금 요렇게 이제 처음에 왁구를 짰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윤석열이 얘기했죠.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고 이것이 터진다고 한들 여권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불리한 이 이야기를 내가 터뜨릴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난 아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반박 가능한 이야기다고. 제가 방금 봤던 이 기사가 무엇이냐?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수사 정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내용에 대한 기사인데 요거를 작년 12월에 이미 수사를 진행했다. 작년 12월에 이미 수사를 진행했으나 불기소 결정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수사 역시 박은정, 쌍은정이라 부르죠. 박은정이, 이은정이 이렇게 둘이 추미애 자기 사조직처럼 검찰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갖고 한 사무실에서 같이 밥 먹고 얘들에 대한 공작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통해서 윤석열을 탈탈 털었었어요.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죠. 2000년 5월쯤에 요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총장 차가 관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서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고 카더라라는 뉴스를 최근에도 한참 떠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결정난 사항이다. 없더라. 이문정이랑 박은정 이렇게 쌍은정이라 불렀어요. 이 쌍은정이가 계속 뉴스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이 이렇게 따로 수집한다는 소식을 우리 검찰 조직 내는 바닥에 소문이 퍼져 있다. 모두 알고 있다. 했는데 당시에 뭐라 그랬어? 얘들이 없다.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이동재 문건을 받았다는 점을 진술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대검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회신한 문건이다. 라임 수사를 막으려 한다.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감찰을 진행했었죠. 한데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 이미 12월에 밝혀진 거 가지고 뉴스버스나 지금 민주당 새끼들 다 같이 광광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들은 것이라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여기저기서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서 수사를 벌이고 지금 대국민 사기를 쳤던 수조원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도둑놈 잡는 검찰을 도둑놈 말을 듣고 감찰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망가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경찰을, 도둑놈 잡는 경찰을, 도둑놈 말을 듣고 경찰을 뚜르겨 팬 거야, 권력이.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재소자, 범죄자 주댕이에서 나오는 신뢰하지 못할 말을 가지고 검찰 조직을 막 휘저서 놓은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지금 아까 윤석열이 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기죠. 그리고 이것을 괴문서라고 하는데 이 괴문서를 가지고 무슨 감찰을 하고 무슨 수사를 들어가냔 말이야. 이런 비겁한 희한한 짓거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 수준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속지 마십시오. 저 사기꾼들한테. 정말 시원한 일갈이고 깔끔하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박을 할 게 있어. 자, 김웅이 이 새끼도 어제 같은 날 기자회견을 했었죠. 여기에 뭐라고 했냐? 제보자는 알겠는데 손준성은 모르겠고 김웅의 선택적 기억, 고발장은 기억은 안 난다면서 제보자 질문에는 한 명으로 특정된다 그러고 제보 의도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제보자 제가 거론이 되면 깜짝 놀랄걸? 그 세력이 밝혀질걸? 막 이런저런 얘기를 씹으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됐었죠. 맹탕으로 끝난 김웅 기자회견. 국민의힘 혼란만 가중. 왜 맹탕으로 됐어요? 그 이유는
검찰이 뜬금 어제 어떤 분 저한테 와갖고 댓글로 아니 나 권익위가 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말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권익위랑 지금 고검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니 고검 된다, 권익위는 우리가 한 적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공익 대보자냐 지금 이러면 싸우고 있는데, 아니 싸우고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여튼 김웅이가 이거는 윤석열과 유승민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다 이지라는데, 유승민 찌가 어디야? 유승민 캠프지.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과 이 핵심은 누구야? 김웅지란 말이야. 찌 새끼가 계속 터뜨리면서 지가 자꾸 방송 통해갖고 인터뷰하면서 윤석열이면 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윤석열이면 그러고 싶었겠지만 계속 씨부리는 게 지잖아. 지 새끼가 씨발 같이 지랄해놓고 여기다 무슨 유승민을 낀가노. 누가 봐도 윤석열 죽이기인데 여기에 유승민 죽이기를 같이 낀가놓고 내가 주댕이 열 테니 이 누군지 밝혀지면 세력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곧 밝히겠다 라고 양념 쳐놓은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열은 기자회견이 어제인데 어제 맹탕으로 끝났다. 맹탕으로 끝난 김웅이 기자회견. 왜 맹탕으로 끝났을까? 왜냐하면은 고검이 걔를 공익 제보자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씨발 말할랬는데 말하는 핵심이 지금 잠겨버린 거지.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맹탕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덧보태자면 김웅 해명에 더 꼬이는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과 거리 두는 윤석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 윤석열과 그러면 어떤 고리도 없는데 내가 고리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윤석열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측근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측근이라고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2차 인선으로 인해서 고검 인물들이 싹 물갈이 됐던 시점입니다. 물갈이 되고 들어온 게 손준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윤석열은 무릉고원에 갇혔다,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들어와서 윤석열 감시역으로 들어온 것이 손준성이다. 제가 엊그제 방송하면서 그때 인사 목록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에미추가 누구랑 친한지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에미추 예전에 공문서 유출 막 이러면서 욕 개같이 처먹었죠. 무엇이냐? 지가 이제 발표할 걸 가지고 최강욱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 서로 막 꽂히고 최강욱 지시대로 뭐를 써가지고, 최강욱 누구냐?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이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새끼고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새끼예요. 요 새끼가 주미한테 자꾸 코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짠! 최강욱 손준성이 가까웠던 후배예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고발사주는 윤석열 개인 지시. 아니 지랑 가까웠던 후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 인선에 최강욱의 추천으로 내려꼽힌 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최강욱이랑 친한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후배를 윤석열이가,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인사는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추미애 멋대로 했는데 걔가 들어가서 윤석열의 고발 사주의 지시를 받았다? 굉장히 희박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님 미쳐도 많이 미쳤네. 사기꾼들의 변론. 에스파이팅님 뻔뻔하게 나가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이렇게 댓글들 주셨는데 미쳤죠? 그런데 지금 뻔뻔하게 나오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에스파이팅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뻔뻔하게 나오면 통해요 대한민국은. 왜냐하면은 머가리 까진 대깨무들이 졸라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머가리 깨진 대깨문 새끼들이 그렇게 짖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미쳤구나 이러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모여서 여론을 이루고, 여론을 이루니까 이 여론을 바탕으로 저 새끼들이 저런 뻔뻔한 이야기를 실체화 해버리는 거잖아요. 법제화 해버리는 거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그런 머가리 깨진 새끼들이 옆에서 주댕이 떠들게 놔두면 안 됩니다. 좀 불쌍하다고,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쟤 참 안됐다 측은한 눈빛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걔네들의 이웃이라면 잘못된 걸, 깨어진 머가리를 봉합해주는 것이 친구고 지인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이 역적질을 하는데, 역적질을 하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방송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가장 큰 애국은 어떤 단체에 돈을 졸라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아스팔트에 기어 나가는 것도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쉬운 것은 내 주변에 머가리 깨진 대깨문 머가리부터 봉합해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애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애국 전선이고 민족 해방 전선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조국 혁명군이다. 조국 통일 만세라우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한동안.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개혁이라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것이냐? 아니다. 국민들 머리가 깨어지면, 아니 나쁜 의미로 깨어진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같은 비슷한 생각, 상식이 바로 서고 어떤 옳은 생각, 요것만
전부 다 전 국민들 머릿속에만 제대로만 박혀 있으면은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민주주의 기본적인 이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같은 치매 환자, 치매 노인 새끼가 지금 대통령 짓 하면서 입으로 똥을 싸지르고 있는데도 박수 쳐받고 있는 거는 미쳐 돌아가는 머리 깨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졸라게 많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망조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력들을 응원하고 이 새끼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씹새끼들이 있으면은 머가리를 꼬매 주십시오. 봉합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바로 민족해방전사입니다. 이상 민족해방전사 까롱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